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승무패 63회차 라리가 7경기 가운데서 단통이 유력해 보이는 경기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통이 예상되는 경기들로 하나하나 오목조목 사소한 이야기들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개인적으로 승무패 공부를 하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작을 한 거고요. 한 경기 한 경기 이렇게 공부하시는 가족님들께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한 경기 영상 시간이 20분 정도를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긴 분석 영상을 좀 불편해 하시는 가족님들은 그냥 뒤로 가기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원픽을 원하시는 가족님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송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픽과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른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다르다가 아니라 왜 이 경기를 이렇게 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연들과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분석 시점에서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지, 실제로 최종 확정 구간에서 또 완전히 거꾸로 가족님들께 픽을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지금 9월 27일 새벽 2시 29분에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일 경기에서 또 라인업들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또 모레 그러니까 마감하는 날 또 임박해지다 보면 또 라인업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달라진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또 새로운 예상을 해서 가족님들께 말씀을 드려야죠. 자, 그래서 이 픽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송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데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개인적으로 승무패 공부를 하시는 가족님들께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콘텐츠이기 때문에 내용 하나하나가 그분들에게 아마 조금 찜찜했던 부분들을 시원하게 좀 뚫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의 원픽은 그냥 가상의 베팅이고요. 가상의 베팅이고, 분석 방송의 설명들이, 그리고 분석 방송의 내용들이 제가 이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픽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픽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또 일어나는 대로 분석이 끝나는 경기들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말 63회차 승무패 구독자님들 모두 건승하시길 간절하게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라요와 레가네스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통이 예상되는 매치업은 5번 경기죠. 라요 바이카노가 레가네스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8라운드 일정입니다. 라요도 그렇고 레가네스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선수 하나씩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빈자리를 각 벤치는 어떻게 메꿀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단통으로 과연 라요든지 아니면 레가네스든지 단통으로 쓸만한 그런 구간이 될지, 그런 부분들도 간략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라요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레가네스는 조금 이따 보고요. 라요 같은 경우는 라요의 특징은 포백 라인의 견고함, 그리고 피지컬, 그리고 조직력, 변수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중앙 백라인도 문인 선수하고 레이에운의 선수가 굳건하게 아주 그냥 도맡아서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 백라인은 루마니아 국대 라치우 선수 그리고 알바니아 국대 발리우 선수가 교대로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른쪽 백라인의 라치우 선수는 뭐 토트넘의 드라구신과 함께 루마니아의 오른쪽 3선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는 선수고요. 드라구신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나오고 라치우가 최전방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루마니아 특유의 빌드업 작업을 할 때 빠져서는 안 될 그런 라치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발리우 선수는 그 광주 FC의 아사니 선수 바로 뒤에서 알바니아 국대의 그 빌드업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아사니 선수가 뒤돌아보지 않고 뭐 빌드업이라든지 뭐 오버래핑을 가져갈 수 있게 발리우 선수가 그 지키는 알바니아 국대 3선 정말 우리가 유로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한 선수죠. 그래서 오른쪽 마지노선 그러니까 오른쪽 3선만 본다면은 라치우 발리우 라리가 어느 팀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는 팀이 라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닌과 레이오네 선수 중앙 백라인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백라인에 라치우 선수, 발리우 선수도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백라인에 에스피노 선수가 빠지게 되는 부분. 자, 에스피노 선수는 골절상이기 때문에 행여나 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빠지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단지 오른쪽에 그 라치오나 발리우가 있는 자리보다 좀 상대적으로 상대 팀들이 그러니까 라요를 상대하는 상대 팀들이 라치오 발리우 라인보다 에스피노 라인 쪽으로 많이 그 공격 작업을 가져가거든요. 뒷공간을 뚫기 위해서. 물론 에스피노가 33살이라는 그 노쇠화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루과이 국대에서 A매치 기록은 없지만 잠시라도 승선을 했던 선수고 라요에서는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에스피노가 빠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방법은 세 가지가 되겠죠. 자, 에스피노가 빠지고 중앙백 라인은 이제 2명밖에 없으니까 에르난데스 선수는 거론할 가치가 없고요. 무닌과 레이오네가 중앙백 라인에 2명이 서고 오른쪽에 라치오나 발리우가 서고 조금씩 왼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3백으로 간다. 자,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니고 페레스 감독이 이렇게 극단적인 체인지 폼에는 아직 가져가고 싶어도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방법은 두 개밖에 없겠죠. 발리우나 라치우 선수가 한 명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으로 하나가 넘어오는 부분. 근데 알바니아 국대 발리우나 루마니아 국대 라치우나 국대에서도 왼쪽 라인의 경험은 전무합니다. 물론 연습 경기라든지 데뷔 시절에는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워낙이나 독보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 능력을 가장 10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두지 왼쪽으로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이 체인지 옵션 같은 부분들도 이니고 페레즈 감독이 그렇게 능숙하지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은 차바리아 선수. 레알 사라고사에서 나름대로 활약을 하다가 사라고사가 라리가 2에 있다가 세군다로 내려갈 때 이제 그 라요로 팀을 옮겼던 선수죠. 차바리아 선수는 물론 에스피노 선수보다 나이는 한 6, 7 정도 나이는 어리지만 좀 노련미에서는 사라비아보다 좀 뒤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난 라운드 그러니까 7라운드 지로나와의 경기에서 전반 33분에 그 교체를 되던 장면에서 얼굴 표정이나 그런 거리 동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분명히 부상이 심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리가 선수들이 걸어 나갈 때 그 동작들을 보면 이 선수가 메디컬 리스트로 바로 올라가겠구나 아니면 다음 경기에는 또 출전할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차바리아 선수의 상태를 볼 때는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출전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왼쪽은 무주공선이 되죠. 에스피너도 없고 차바리아도 없고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쓰리백이나 아니면은 뭐 라치오나 발리우가 왼쪽으로 넘어오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할게요.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시청 시간에 물 마신답시고 왔다 갔다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근데 자, 백라인에서 차바리아 선수까지 부상이 유력해 보인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라이오의 왼쪽 3선은 에스피노 선수도 없고 차바리아 선수도 부재가 아닐까. 지난 경기에서 차바리아 선수가 그렇게 나가면서 뭐 표정은 둘째치고 나가면서 걸어갔던 동작에서 만약에 이 선수가 출전한다면 쇼라고 생각합니다. 라리가에서 그런 동작으로 나가서 그 다음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제가 거의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바리아 선수가 아마 메니스커스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근육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상에 노출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니고 페레즈 감독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겠죠. 3백으로 가느냐 아니면 라치우나 발리우나 둘 중에 하나를 왼쪽으로 돌리느냐 그래서 4백으로 가느냐. 자, 근데 자, 이니고 페레즈 감독이 그렇게 감독 경륜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니고 페레즈 감독은 누구에게 코치 수업을 받았냐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만한 아주 유명한 감독님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본머스 감독 있죠. 이라올라 감독의 휘하에서 이니고 페레즈 감독이 코치 수업을 했고 그리고 이 감독으로서는 이제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라올라 감독이 라요 감독 시절에 그러니까 23년 6월에 이라올라 감독이 떠났으니까 이니고 페레즈 감독과 동시에 떠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2, 23 시즌을 끝으로 해서 라요의 감독직을 사직하고 본머스로 넘어갔던 이런 이라올라 감독님. 자, 이니고 페레즈가 왜 라요 감독이 됐냐면은 22 시즌까지는 이니고 페레즈는 오사수나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3 시즌에 이라올라 감독의 부름을 받고 라요의 코치 생활을 시작을 했죠. 코치 수업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 생활의 말년이 좀 순조롭지 않았던 페레즈 감독이고요. 부상 여파도 있었지만 아무튼 36세 나이에 지금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은 30대 후반에 지금 한창 뛰고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페레즈 감독의 이 초기 감독 시절에 참 무은장구를 빌어주고 싶지만 라요 경기를 보면요, 이라올라 감독이 회상이 되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라올라 감독이 라요에서 떠났을 때 곧바로 페레즈 감독이 부임을 한 것은 아니고 이라올라 감독과 함께 떠났다가 그 다음에는 라요는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감독이 지휘를 했죠. 그런데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감독이 라요를 수렁으로 계속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드리게스 감독이 잘리고 구단에서 이라올라 감독에게서 느꼈던 향수, 그런 부분들을 이니고 페레즈가 재현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니고 페레즈를 불러서 올해 2월에 라요 감독직을 맡게 됐죠. 한 3분의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리그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이니고 페레즈 감독이 소화를 했다고 보여지고 부임해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페레즈 감독이 보여준 경기력은 상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올 시즌에는 이니고 페레즈가 그대로 라요 감독을 역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지 이라올라 감독과의 차이는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라올라 감독에게 배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고요.
하지만 이라올라 감독의 그 팔색조 같은 체인지 포메이션, 그리고 경기 중간중간에 유리할 때, 불리할 때 가져가는 그 스윙 폼에 이런 부분들을 이니고 페레즈가 아직까지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페레즈 감독은 다른 팀에서 감독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요. 라이온에서도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전체적인 큰 A 옵션에서 그 옵션이 변하는 것, 그리고 A 포메이션에서 포메이션의 어떤 그 체인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페레즈 감독이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 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페레즈 감독이 이런 부분들을 할지. 근데 스승만한 제자는 없죠. 그래서 페레즈 감독의 청출어람은 아직은 진행형이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 경기가 그런 어떤 실험적인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라치오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 국대에서도 그렇듯이 3선과 1선을 빌드업 과정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드라구신을 믿고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왼쪽으로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싶고, 발리우 선수 같은 경우는 알바니아에서 알바니아 국대 초기에서는 한두 경기는 왼쪽에서 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평점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발리우 선수가 지금의 그 알바니아 국대의 든든한 어떤 그 마지노 3선이 됐기 때문에 이 한 선수가 넘어온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미스매치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 글쎄요, 어떤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볼란치에서 선수를 내려도 되고 아니면 3백으로 가는 게 가장 아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니고 페레즈 감독의 B 전술도 3백이 아니고 C 전술이 3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그 8라운드에서 페레즈 감독의 C 전술이 아마 선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1선과 2선의 선수들까지 모든 그 선수들의 어떤 그 특징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려면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부재가 예상되는 선수, 그리고 그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팀의 전략,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어의 포백 라인. 자, 이 포백 라인이 무사하다면 라이온은 단통 승리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포백 라인에서 어느 정도 누수가 예상이 된다면 이 경기는 바다를 가다가 산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레가네스의 어떤 부재 부분을 살펴보다 보면 어느 정도 또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레가네스의 부재가 예상되는 아주 중요한 선수, 그 선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원정팀 레가네스를 살짝 파헤쳐 보겠습니다. 홈팀 라이어에 관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기 때문에 레가네스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가네스도 라이어와 마찬가지로 4-2-3-1 포메이션이 A 전술입니다. 그런데 라이어와 레가네스의 똑같은 전술 속에서도 다른 점은, 라이어는 전술에 맞는 선수들을 투입을 하는 것이고 레가네스는 선수에 맞는 전술을 투입하는 것이다. 자, 개인적으로 두 팀의 다른 점을 가장 짧은 팩트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레가네스는 지금 성격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고요. 후안 크루즈, 그러니까 베티스에서 후안 크루즈를 영입을 했고 오사소나에서 브라스나치를 영입을 했죠. 지금 후안 크루즈는 날아다니고 있고 브라스나치도 더블 볼란치에서 네유 선수와 함께 아주 좋은 활약들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자, 레가네스는 선수들 면면에서 라이어를 다소 압도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조직력 면에서는 라이어가 레가네스를 완전하게 앞선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레가네스가 라이어에게 그래도 퀄리티 면에서도 좀 앞서가는 부분은 더블 볼란치. 자, 네유 선수와 브라스나치가 있는 더블 볼란치, 그리고 시세가 시세는 좀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미 포지션을 제껴두더라도 더블 볼란치만큼은 레가네스가 라이어보다 좀 더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가네스 같은 경우는 팀 내 고가, 우리가 팀 내 평점,
1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팀 승리에 대한 기여도 한마디로 말을 해서 팀 내 평점이라고 해두죠. 자, 그런 부분에서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게 포백 라인 그리고 볼란치 라인입니다. 수비력으로 먹고 살고 있다. 자, 이런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레가네스는 수비력이 어떤 이빨이 빠지게 되면은 무너지겠죠. 후안 크루즈가 지금 아무리 잘 뛰고 있고, 프랑케사 선수가 또 왼쪽 측면에서 잘 뛰고 있고, 데라푸엔테 선수도 잘 뛰고 있다고 말씀드리려니까 좀 죄송한데, 하여튼 푸엔테 선수도 좀 경기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레가네스의 어떤 수비력에 빠지는 구멍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런 상황에서 팀 내 평점 1위, 그러니까 팀 내 고가 1위죠. 1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레가네스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였던 네유 선수가, 카메룬 국대 네유 선수가 아마 결장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더블 볼란치의 왼쪽이지만 브라사나치 선수하고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위치 변동 없이 정말 레가네스의 아주 좋은 그 궁수 연결 고리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라운드부터 오사수나 원정 1라운드부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그리고 너무 잘하니까 또 2라운드에서 라스팔마스를 홈으로 불러놓고는 4-1-4-1 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원볼란치 역할을 또 네이오에게 맡겼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수행을 해냈고 평점이 8점이 넘는다는 건 굉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라운드에서도 마찬가지죠. 3라운드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그 보르아 히메네스 감독이 실험적인 전술을 가져가고 있는데 파이브백에서 시세 선수하고도 더블 볼란치, 올라선 더블 볼란치를 또 선보였습니다. 거기에서도 굉장한 또 혼자서만,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혼자서만 아주 고평점을 받았죠. 자, 그리고 4라운드에서는 잠시 모습을 감추다가 교체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살짝 문제가 생겼죠.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네유 선수의 부재가 레가네스의 미들라인에 총체적인 문제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레가네스의 미들라인은 그 셀타 비고에서 FA로 영입한 타피아 선수, 그리고 브라사나치, 오사수나에서 영입을 했죠. 그리고 네유 선수, 시세. 자, 이렇게 4명이 실질적으로 레가네스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4-2-3-1 포메이션을 쓰니까 3명이 투입이 되겠죠. 여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수비형 미들 더블 볼란치입니다. 더블 볼란치에서 이 4명 중에서 정통 수비형 미들은 네유 선수하고 브라사나치 2명밖에 없습니다. 자, 나머지 시세는 공격형 미들이고요. 타피아 선수는 전천후 미들입니다. 공격형도 하고 그리고 수비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꼭 정통 볼란치가 뛰어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레가네스처럼 지금 조직력이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은 팀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작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브라스나치가 아웃되고 난 다음에 지금 경기들을 보면 시세하고 죄송합니다. 네유 선수가 아웃되고 나서 지금 레가네스의 경기들을 보면 시세하고 브라스나치가 볼란치로 나갈 때도 있고, 또 타피아 선수하고 브라사나치가 나갈 때도 있고, 타피아 선수하고 시세 선수가 또 나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보라 히메네스 감독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완전히 우리 흔히들 하는 말로 똥줄 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간중간에 그 벤치에서 지시하는 모습들을 보면 볼란치 쪽으로 계속 무슨 말들을 하죠. 자신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네유가 볼란치로 뛰던 경기들의 어떤 그 장면들을 돌려보면 벤치가 좀 안정된 모습,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네유 선수가 아웃되고 난 다음에 레가네스의 경기력이 극강화했죠. 그래서 지금 네유 선수가 빠지고 난 다음부터 해서 1무 3패입니다. 물론 네유 선수가 포함되었던 경기가 한 가지가 있지만은 중간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유의 영향력을 받았던, 네유의 부재가 영향을 줬던 게임, 4게임은 1무 3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그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그 1대1로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지만 그때는 헤타페가 못했다도 아니고 레가네스가 잘했다도 아니고 심판이 지배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초반에 그 발등을 밟았을 때 PK를 줬으면 뭐 이런 상황들도 연출되지 않았을 거고요. 아무튼 그 헤타페 경기를 제외하고는 3패가 모두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배를 했다는 거죠. 2대0, 2대0, 1대0. 네유 선수가 없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가 허술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라 히메네스 감독의 입장에서는 시세 선수하고 타피아 선수, 특히 이 두 선수가 볼란치로 섰을 때는 정통 볼란치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정말 깔끔하게 쳤습니다. 완전하게 두 손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브라사나치를 넣고 또 파트너로 시세를 넣고 타피아를 넣고 해봤지만 현재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고 지금 1무 3패로 하락세를 걷고 있고 헤타페와의 어떤 억지 무승부가 좀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라이오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왼쪽 3선 이 부분의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된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레가네스가 승리를 하는 게 굉장히 소원하다고 봅니다. 근데 라이오에는 지금 왼쪽 3선이 문제고 그리고 레가네스는 볼란치가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점이 팀에게 가져다주는 영향은 저는 단언코 레가네스에게 훨씬 강하게 데미지를 줄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매치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삼선의 문제 그리고 볼란치의 문제, 이때는 볼란치의 문제가 있는 팀이 피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라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홈에서 어떤 조직력 그리고 홈에서 수비력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지금은 라이오는 또 1승 2무로 상승세고 레가네스는 1무 3패로 하락세를 걷고 있기 때문에 꼭 내유 선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내유 선수가 이때까지 그 부재를 하기 전까지 레가네스의 어떤 전력의 모든 그 중심이었다. 레가네스 전술의 중심이었다. 자, 이런 부분들만큼은 누구도 여기에 태클을 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를 보셨다면은. 그래서 가장 전술 전략의 중심이었던 선수가 빠졌을 때는 그 회복하는 기간이 팀에게도 조금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은 라이오의 왼쪽 3선의 구멍보다는 좀 더 크게 와닿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르아 히메네스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레가네스가 가장 이름 있는 팀입니다. 자신이 감독을 역임했던 팀들 중에서 그러니까 세군다 디비전 그리고 라리가 2, 또 3부 리그 이런 쪽으로 전전을 하다가 지금 레가네스를 지난 시즌에 맡아서 성격을 이렇게 시키는 바람에 물론 뛰어난 경기력을 만들어낸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감독의 역량을 인정을 해줘야죠. 하지만 빅리그에 와서 지금 경기를 치르는 부분들은 선수들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가네스가 선취골을 뺏기면은 졌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벤치의 역량이 뛰어난 팀들은 선취골을 뺏기더라도 후반 한 60분, 70분이 될 때까지도 역전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레가네스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라이오 같은 경우는 또 홈 경기력은 굉장히 뛰어나고 스피드 면에서도 레가네스보다 좀 빠르다고 느껴지고 아무튼 라이오의 그 알폰소 에스피노 선수 그리고 펩 차바리아 선수 이 두 선수의 어떤 것이 에스피노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출전하지 못하는 게 확실할 것 같고요. 펩 차바리아 선수는 글쎄요. 이 선수가 만약에 나오고 나오지 않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레가네스 같은 경우는 그 하비에르 에르난데스 선수가 왼쪽 3선이죠. 이 선수도 제가 그 방송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메디컬 리스트에 없었는데 방송 중에 올라왔습니다. 하비에르 에르난데스는 그 개막전 오사수나 원정에서 맨 오브 더 매치에 올랐던 선수죠. 에르난데스 선수가 만약에
그 결정을 하게 된다면,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결정을 하게 된다면 왼쪽에 프랭케사 선수가 뭐 3선에서 공격적인 작업을 시도하는 횟수가 적어지겠죠. 프랑케사 선수는 또 왼쪽에 멀티 포지션이고 실질적으로 그 윙어 역할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케사를 3선에 완전히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비에르 에르난데스,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이라서 좀 약간 더듬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봤을 때 현재로는 라이오가 좀 유리한 상황이고요. 라이오에게 좀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현재 상황, 지금 현재 시점, 그러니까 9월 27일 새벽 2시 22분입니다. 이 시간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라이오가 승리에 더 가깝다. 그리고 단통 승리가 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오와 레가네스의 아주 긴 그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